이번에는 풀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풀륜관을 한번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풀륜관이 이제 V형 축구 대신해서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한번 풀륜관을 시공해 봤었는데, 이게 이제 뭐 말로는 그냥 대강 놓으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시공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 먼저 처음에 할 거는 이제 탑하기 라인을 측량해야 되겠죠. 탑하기 라인을 측량할 때는 이제 뭐 이쪽 선을, 지금 여기 깃발이 이렇게 있죠, 깃발이. 그래서 이쪽 선을 이렇게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선을 측량을 한다든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측량을 하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면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쪽 면은 이제 이미 번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라인을 측량하면 이쪽에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깃발이 없어지겠죠, 이쪽을 세워두면. 그러면은 깃발이 보이는,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선형 측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띄운 후에 깃발을 쭉 측량을 해 놓으면은 탑하기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탑하기를 하고, 탑하기를 할 때 이제 레벨도 같이 봐야 되겠죠. 레벨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지반도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됩니다. 로라로 한번 다지든지, 정 안되면은 장비로라도 한번 눌러가지고 기초 지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작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탑하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 배열도 시키죠. 관 배열을 이렇게 쭉 해놓죠. 근데 이제 탑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관을, 이걸 주문을 해 놓으면 관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탑하기를 한 다음에 관이 현장에 도착하게끔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관을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업하는데도 수월하겠죠. 작업 현장 야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배열한 다음에 이제 관을 부설하게 되죠. 관 부설할 때는 이렇게 이제 풀륜관을 들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게 양쪽으로 걸려 있는 고리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지게 돼요. 좁혀지면서 가위자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가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쪼여져서 풀륜관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풀륜관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풀륜관이 까다로운 게 지금 이게 풀륜관이 일률적으로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이게 반듯하게 보이는데, 어떤 관은 여기가 이제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이 전부 다 이게 수평이 딱 돼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 조인트 부분이 뭐 이제 약간 도톰하다든지 아니면 이쪽이 이제 결합되는 이쪽 부위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뭐 이쪽 안쪽이 약간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을 놓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그런 관은 웬만하면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관은 맨 마지막에 아니면 맨 처음에 이렇게 놓게 되면 더 유리하겠죠. 이쪽에는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이 꺾이는 부위나 이런 부위는 이제 뭐 이음부나 뭐 이렇게 수로 이음부나 관을 꺾이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런 관을 좀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두툼해진 부분이 있는 관들이 있으면은 탑하기를 아무리 잘 해놨다 해도 그 관이 이제 수평이 안 맞겠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이제 또다시 인력으로 여기 또 탑하기를 해요. 관을 놓으면서 관을 놓고 관 하나 놓고 또 여기 탑하기 하고 또 수평을 맞추고 배수로 또 이제 균형도 맞추고요. 그렇게 하면서 놓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보기보다는 까다롭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지금 이거는 이제 450짜리인데 V1 축구일 때 많이 쓰죠.
이게 이제 보통 하루에 한 평균 80에서 한 120m 정도 놓은 것 같아요. V2는 이제 조금 더 낮아지고 V3는 하루에 한 60m 뭐 놓으면 많이 놓은 것 같아요. V3는 이제 1m 짜리다 보니까 V3가 지금 이 형식이죠. 1m 짜리니까 이게 관도 무겁고 운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자재 운반할 때 지금 고리가 있는데 간혹 들다가 이제 이 고리가 생각보다 얇아요. 얇기 때문에 간혹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재 운반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인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이 지금 조인트 부분 여기가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죠.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관을 하나 놓을 때 관을 이렇게 하나 놨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인력으로 약간 텁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조인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텁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놓고, 그래서 이 풀륜관을 놓을 때는 필요한 게 이제 수평대가 필요해요. 수평대. 이 기포 달린 수평대가 있죠. 기포 달린. 그래서 항상 그 구배를 확인하면서 관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다 놓은 다음에는 대매여기를 해야 되겠죠. 대매여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 사진은 이제 다 깔끔하게 대매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매여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돌이나 있으면은 이 끝부위가 실제적으로 대매여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하고 같이 해서 대매여기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비 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 온 다음에나 아니면 현장 마무리하기 한 1년 전쯤에는 다시 한번 또 이쪽에 인력을 대서 대매여기를 해야 됩니다. 이 비 맞으면은 또 그 부분들이 다 한 번씩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공 때 한 번씩 뭐 지적사항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매여기가 끝나면 이제 이음부 몰탈 작업을 하죠. 이음부 몰탈 작업은 이제 이런 이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음부. 지금 여기 이제 몰탈 작업이 돼 있죠. 이렇게 이 몰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반장님하고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테이프를 발랐어요. 테이프를 바르고 몰탈 그냥 가루를 여기다 부었습니다. 가루를 부어 놓으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얘가 이제 습기를 흡수해서 굳어버리는 양상이 되죠. 그건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미리 반죽을 해가지고 몰탈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연구를 하셔서 아무튼 여기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격이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약간 보면 사진이 살짝 보이는데 지금 이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나무를 거푸집이죠. 얇은 합판을 여기다 쭉 대고 이제 레미콘을 칠 때 조금씩 받아다가 이쪽으로 운반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부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목을 이제 무너지지 않게 부목을 대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매여기 한 거고요. 이렇게 회전이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부위나 이런 수로 연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풀륜관을 못 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띄워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거푸집을 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작업을. 좀 번거롭죠. 이런 부분은 풀륜관이 기성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로 연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면벽이, 지금 제가 보면 면벽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원래 대부분 도면 보면 면벽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거푸집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 원료 방직턱도 좀 더 보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알아서 현장에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덮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뭐 건너가야 될 부분이나
축구 뭐 덮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평평한 부위에다가 그냥 거푸집 대고 제작을 하면 되죠. 철근도 넣고. 그리고 또 이 철근 넣고 나중에 이제 이 덮개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생이를 넣어야 됩니다. 반생이가 아니라 이제 정식 표현은 이제 소둔선이라고 하는데, 이 소둔선을 적당한 사이즈로 체결을 해서 이렇게 미리 심어 놔야 나중에 굳은 다음에 이걸 이제 들어서 운반을 하겠죠. 이 소둔선을 얇은 거를 넣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들 때 끊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를 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적당한 거를 넣고, 웬만하면 이렇게 두 줄로 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줄로. 그렇게 해서 이 풀륜관은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풀륜관이 이제 만약 자재 이렇게 내리기 전에 한 번씩 이제 검수를 해가지고 미리 깨진 거나 그런 거는 바로 그때그때 이제 반품을 하시기 바랍니다. 풀륜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